안녕하십니까,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했는데 요즘 조금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못 찍게 됐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좀 드리고요. 잠시만요. 그 카톡을 꺼야 돼요. 이게 카톡을 틀어놓으면 계속 녹화 중에 이제 카톡이 오기 때문에 카톡을 꺼놓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그 요즘 유행 아주 그냥 유행하고 있는 이제 무인 키즈 카페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인 키즈 카페나 뭐 워터룸이나 이런 주제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어린이 놀이 공간 뭐 키즈 카페 관련된 한 사업의 분야고, 제가 이 무작정 좋다 나쁘다, 무인 키즈 카페는 나쁘고 이제 키즈 카페는 좋다 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각자가 또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무인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영상을 좀 안 찍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점점 문의가 정말 너무 많아요. 이제 문의가 정말 많고 일주일에 한 3-4통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무인 키즈 카페 창업하려고 하는데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떠냐, 뭐 장소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이 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키즈 카페 보통 뭐 요즘 100평, 150평 창업하려면 한 3-4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100평 이상 차린다 그래도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가요. 뭐 냉난방에 보증금까지 하면 3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창업이 쉽지 않은 현실인데, 무인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하게, 심지어 어떤 분들 2천만 원으로 공사하셔서 무인 키즈 카페 하시겠다는 분도 있으세요. 이제 자기 공실이 있는데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볼풀공 좀 갖다 놓고 좀 키즈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업성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 수억씩 들여가지고 어린이 키즈 카페를 차립니까? 100평 차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억에서 보증금이 센 데는 4억까지도 들어갈 건데, 뭐 3-4천에 무인 키즈 카페 차려가지고 1-200만 원만 번다고 하면 누가 4억 들여서 100평 키즈 카페 큰 편에 속하지도 않거든요. 누가 차려요? 다들 뭐 한 2-3억 들여가지고 무인 키즈 카페 한 10개 차리죠. 10개, 15개 차리면 뭐 매장당 100만 원씩만 벌어도 1,500, 2,000을 버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계산을 안 해보시고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무인 키즈 카페 계산을 뭐 각자마다 다 계산을 하신 분도 있고, 아마 무인 키즈 카페 알아보시거나 창업하신 분들 중 10분 중 제가 봤을 때 한 2분은 계산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8분은 아마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2분도 이제 뭐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의외로 이게 평수가 작기 때문에, 작은 평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 소유의 상가인데 분양이 잘 안 나가, 임대가 잘 안 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놀고 있어, 그래서 요거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는 제가 뭐 말리질 않아요. 아니, 본인 건물에 뭐 이렇게 해서 임대료라도 받으면은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임대료 내가면서, 관리비 내가면서 목돈 돈 이제 끌어다가 하기에는 좀 잘 계산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어떤 중요한 좀 점이고요. 뭐 단순히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엑셀로 내용을 좀 적어봐 드릴게요. 뭐 제 계산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그렇게 뭐 본인이 맞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계산한 계산법들이에요. 일단 요금 구분이 있을 거고요. 금액, 하루, 타임, 소티라고 할까요? 뭐 이게 소티라는 표현을 여기 쓰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 몇 팀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매출, 한 달 매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참 옛날에는 제가 엑셀 이런 거 잘했는데 마흔이 한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요금 구분은 일단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대부분 뭐 100%는 아닙니다. 한 8, 90% 캐직 카페들이 30분 단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 주말 30분, 평일 30분 구분이 될 거고, 금액은 주말 30분에 2만 원. 물론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됐네요. 18,000원인데도 있고 24,000원인데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쭉 한 20-30군데 이상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일은 한 15,000원. 어떤 데는 16,000원인데도 있고요. 14,000원인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좀 적어봤고요. 보통 9시부터 영업을 저녁 한 9시에서 10시, 뭐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2시까지 차지는 않을 것 같고요. 평균 진짜 잘 찬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제가 넓게 잡은 겁니다. 9시부터 9시면 12시간 있죠. 12시간 운영 한다고 보면 30분 단위니까 총 24시간, 아니 24번의 이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24번 이렇게 해서 24번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하루 매출 기준으로는 2만원씩 24번을 받으면 48만원, 네, 죄송합니다. 받으면 맞네요. 주말 하루 기준으로 48만원을 벌 수 있고, 평일 하루 평균 기준으로 36만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은 주말이 8번이니까 8일하면 384만원, 평일은 22일이 있으니까 20일 하면 792만원을 한 달에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달 100%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그러니까 손님이 9시에 와서 11시 59분에 딱 나가고 12시 정각에 다음 손님이 와가지고 또 이어받고를 한 달에 쉬지 않고, 이게 총 타임으로 계산해보면 저거 곱하기 190 저거 곱하기 22라면 한 달에 720 타임, 한 달에 720 타임이 빠지지 않고 돌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100% 했을 경우에 매출이, 최고 매출이 볼 수 있는 게 1176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똑같고, 퍼센테이지를 90%, 80%, 70%, 70%, 60%, 50%, 40%, 뭐 40%까지만 할게요. 했을 때 이게 100% 기준이니까, 이거는 만약에 90%가 졌다 그러면 1050만원, 만약에 80%가 졌다면 920, 만약에 70% 졌다면 820, 만약에 60% 졌다 그러면 700만원, 만약에 50% 졌다 그러면 580만원, 만약에 40% 졌다 그러면 407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이에요, 이게. 매출 구간. 과연 이것만 보고 달려드실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이것만 한 달 이거 너무 크네. 잠깐만요. 한 달 100% 쳤을 때 요거 1176만원
매출 남네 라고 하고 덤비실 분은 없으시죠? 요것만 보시고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번다고 칠게요. 일단은 요건 매출표 예상 매출표, 이건 예상 매출표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게 뭐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지출 한번 볼게요. 일단 지출을 잡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걸 잡을게요. 평수가 보통 40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업비용은 보통 보증금 빼고 한 6천만 원 정도 40평 기준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2, 3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7, 8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한 40평대 무인 키즈 카페 한 4천에서 6천 뭐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뭐 6천만 원이라고 일단 잡았습니다. 왜냐면 6천 하면 평당 한 120 맞나요? 100만 원 하면 4천 150이네요. 150만 원 평당 150만 원 정도는 줘야 인테리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평당 그렇게 잡았고요. 그러면은 항목 금액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무인이기 때문에요. 감가상각 계산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천만 원 3년 동안 6천만 원이 6천만 원 투자했을 때 3년이면은 이제 무인 키즈 카페는 일반 키즈 카페보다 훨씬 더 제가 길게 잡아서 3년인데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될 겁니다. 뭐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요. 전체 도장이든 뭐 놀이기구 보수든 해야 돼요. 왜냐면 주인이 있는 곳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주인 없는 키즈 카페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다 때려부시고 다 없어지고 뜯어지고 엉망진창 난리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잡아서 3년 잡거든요. 6천만 원 3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감가상각 제가 봤을 때 한 166만 원 정도 나옵니다. 166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임대료 뭐 한 40평이면 250만 원 나오겠죠. 물론 지방은 더 쌀 수도 있고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상권이 더 좋고 역세권이다 그러면 뭐 3, 400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리비 아마 이 정도면 관리비가 없거나 뭐 몇만 원이거나 이런 경우 있으니까 관리비는 제외를 할게요. 대신 전기 수도세 제가 볼 때 한 60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않잖아요. 아침 9시에 고객님 오셔서 여름에는 제일 시원하게 16도로 틀어서 저녁 9시까지 틀어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한겨울에는 뭐 30도로 해서 따뜻하게 저녁 9시까지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점주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온도를 맞춰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 수도 관리 뭐 해서 한 60만 원, 뭐 여기에 렌탈 뭐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던 뭐 정수기가 들어갔던 뭐 와이파이가 들어갔던 보험이 들어갔던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80만 원? 아니 60에서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인건비 무인 키즈 카페라 그러지만 100% 무인이 아니에요. 청소도 이제 한 타임 끝나면 중간중간 청소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뭐 음식도 가져와서 먹는 구조잖아요. 그럼 음식물 고객님들 쓰레기통 버리고 가면 정리 그렇게 아무리 한다 그래도 깔끔하게 안 돼요. 또 본인들이 펜션 이용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 사람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간중간 정리 그리고 오픈해주고 마감하고 정리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의 인건비를 본인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인건비를 한 본인이 하든 안 하든 누구를 맡기든 정말 싸게 파트타임으로 오픈과 마감만 하는 친구를 구해서 한 달 내 했을 때 본인이 하든 본인도 해도 뭐 밥을 먹든 교통비가 필요하니까 진짜 150만 원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지출 금액이 646만 원이
너무 많이 나왔나? 그러면 인건비 뺄게요. 본인이 다 해. 무료 봉사. 나는 수익금만 가져가면 돼. 뭐 내가 왔다 갔다 교통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넣을게. 청소 안 해줘. 그냥 아침에 문만 열어주고 저녁 10시에 뭐 끝나면 가가지고 이제 청소만 한번 해. 딱 그 정도만 할 거야. 그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내 인건비도 안 넣을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 49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아니, 요 부분이 아니죠. 요 부분. 하고 요 부분. 하고 요거예요, 요거. 40%가 한 달에 예약을 하면 마이너스고요. 본인 인건비가 안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잡으면 70%가 차면 본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뭐 서울 기준으로 뭐 한 200~300돈 남는 거죠. 70%가 차면. 근데 여기서 70%라는 거 되게 우습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에 이 100%라는 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잡은 거죠. 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일 한 40% 정도 잡힐 거고요. 좀 인기 있다, 괜찮다 그러면 40~50% 정도 잡힐 거고요. 평일 한 40~50%, 주말 한 60~70% 잡힐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무인키즈 카페 한 50% 내외 잡힐 거예요. 가동률 50%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무인키즈 카페 50% 이상 내가 평균 가동률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나오시죠? 이렇게 하시면 본인 매장은 난 특별하게 뭐 감각 있고 여긴 애들이 많고 뭐하고 해서 우리는 70% 나올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70% 이번에 오픈했는데 저희는 80%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40평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40평에 6천만 원 투자했어요. 40평에 6천만 원. 이거 중요해요. 사장님이 40평에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900만 원 벌어. 그래서 뭐 한 400, 500씩 남어. 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누구든 다 계산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오해를 해요. 와, 여기는 80% 실제로는 한 50% 운영되는데 사람들은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와, 거기 한 80%가 예약이 돼 있던데 90%가 예약이 돼 있던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장사 되게 잘 돼 보였죠. 손님 좀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왜냐면 키즈 카페 주말에 손님 많잖아요. 주말만 와보고선 여기 예약이 안 돼. 여기 대박이야. 떼돈을 들고 뭐 하지만 평일은 뭐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40평 6천만 원 투자했으면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옆 건물에 50평 7천만 원 투자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55평 8천만 원 투자해서 들어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입 장벽이 모든 사업에서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인키즈 카페 단점 진입 장벽이 없어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랑 똑같아요. 밀키트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인이라는 건 내가 집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어도 돈 번다는 걸 생각하지만 절대 돈 버는 게 아니죠. 들어간 돈이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죠. 들어간 시설비를 감가상각해서 빼지를 못하는데요. 쓰는 구조예요. 근데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 잘 된다 그럼 옆에 조금 더 크게 좀 더 내용물 많게 해서 들어오면 다 글로 가요. 누가 안 오죠.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무인 키즈 카페 제일 큰 단점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금이 싸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금 싸다는 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모르겠어요. 제 계산법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무인 키즈 카페 영어 보시고 하면 저는 상담을 안 해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말씀을 저는 첫 마디를 이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아마 저한테 일주일에도 한 3~4번씩 창업 문의
무인 키즈카페 관련 문의 주시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아마 대부분, 정말 대부분 안 하시는 게 나을 건데요. 근데 상담은 해드릴게요. 하면 제가 이거 똑같이 설명 제가 카톡으로 다 해드립니다. 사장님 계산해 보셨어요? 사장님 제가 임대료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얼마? 관리비 금은 뭐 집합 건물에 뭐예요? 관리비 어느 정도 나와요? 관리비 얼마? 사장님 오토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아침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전 알바 아침 저녁 쓸 겁니다. 사장님 요금제 얼마죠? 저희는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뭐 주말은 16,000원, 평일은 10,000원만 받을 생각입니다. 임대료가 싸서요. 그래 내가 그럼 쭉쭉 받아가고 계산을 쭉 해드리거든요. 100% 이거 딱 카톡으로 해서 제가 내용에서 딱 엑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요, 100이면 99명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제가 무인 키즈 카페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걸 사업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인 키즈 카페라는 게 3, 40평의 저가형으로 해서 무인 키즈 카페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키즈 카페에 무인화를 해서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많은 키즈 카페들이 그래서 무인 키오스크를 넣든 뭐 로봇 커피 머신을 넣든 뭐 심지어 주방을 넣지 않은 대형 매장들도 있어요. 한 500평 되는데 주방이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돈가스도 팔고 스파게티도 팔았는데 이제는 안 팔아요. 왜냐면 식재료값이 워낙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 팔고, 오히려 편의점처럼 음식 본인이 전자레인지 데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대형 매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키즈 카페들도 무인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 글자, 두 글자, 무인. 이 무인이라는 이 트렌드만 보고 무인이 대세야. 무인하면 대박이야. 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무인 두 글자만 도. 무인이 다 대박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정말 많이 망했고요. 또 최근에 있죠. 완전히 이제 사양산업으로 한 2년 반짝하고 사양산업으로 들어간 밀키트, 무인 밀키트. 완전히 사양산업 됐잖아요. 안 하잖아요. 물론 밀키트의 새로운 또 다른 컨셉,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겠지만 무인은 사업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컨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무인 시스템을 굉장히 큰 진입 장벽, 경쟁력, 이것은 우리 매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회 트렌드고 사회 방향이에요. 당연히 누구든 키즈 카페든 식당이든 뭐 어디든 볼링장이든 모텔이든 다 무인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항목일 뿐이에요. 이 키즈 카페 무인 해놓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것처럼, 대단한 무슨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별 볼 거 없다. 이런 표현 좀 그러지만 돈 없는 사람들 마케팅으로 조지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네요. 문의하면 그래요. 평당 600, 800, 900만 원 버는데 들어가는 건 2, 300은 그렇게 해서 한 4, 500씩 남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무인 관련돼 있는데 보면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해결 방법은 객단가를 높이던가, 아니면은 객단가 얼마를 높여야 될까요? 계산해 볼까요? 4만원, 평일은 25,000원. 요 정도 하면 내 인건비 넣을게요. 인건비 350만원 넣을게요. 요 정도 되겠네요. 내가 6천만원 투자해서 감가상각 다 반영해서 내가 350만원 벌이 하겠다. 하루에 왔다 갔다. 그러려면 주말 평균 30분에 4만원 받아야 되고요. 주말 평균 30분에 평일 30분 기준 25,000원을 받으면 한 40% 찼을 때 그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돼서 60% 찼다. 그러면 내가 한 700 가져가는 거죠. 이런 사업성이 있죠.
이러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죠. 무인 30분 타임당 4만원, 주말은 평일은 25,000원. 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면적이 넓어져야 되고 투자비가 늘어나겠죠. 시설이 좋아야 되니까요. 뭐 그거에 대한 적정성 혹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컨텐츠, 컨셉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하죠. 그 컨셉을 찾아야 됩니다. 뭐를 하든요, 안 해듣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다시 한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 키즈 카페, 무인 공간 대여 사업이 안 좋은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계산 없이 생각 없이 덤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오해 없길 바라고요.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공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오픈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고민 하실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랑 은행이랑 건물주 돈만 주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요걸 어떻게 할지 빨리 내가 엑시트 할지 아니면은 요거 말씀드린 요거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